두 분이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제가 시작할게요. 네. 15 로그라고 하나요? 15.5. 네. 015.5. 15번째 로그? 네. 15번째 로그 시작할게요. 네, 후원자가 계시는데 페이트리온에서 $10를 후원해 주셨어요. 리메이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페북에서 이분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군지는 네. 모르지만 10달러면 되게 작은 돈은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한번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나중에 후원자분들한테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뭐 초대하거나 아니면 게스트로 초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보이는 라디오 하면 이상한가? 보이는 팟캐스트? 네. 같은 거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낙교님이 야심차게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너울님이. 네, 서- 오늘 네, 서초루비 1회차가 이제 성황리에 끝났죠. 맞아요. 진짜 상황리에 끝났나요? 네, 진짜 와. 사람 많이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와. 저희 막 어색하게 자기소개도 막 하고. 자기소개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서버리스 루비라고 해서 AWS 람다에 루비 추가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처음 모임이니까 발표자를 구하기는 애매하고 저랑 이제 CP님이랑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준비를 많이 못해서 사실 거의 발표 자료 없이 이제 서민을 열어놓고 막 발표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나빴다. 그래서 죄송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우려했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은 작년부터 이제 CP님이랑 서초 루비라든지 뭐 루비 모임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여력도 없고 저질러 놓고 나서 준비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저지르다가 이렇게 하다가 진짜 올해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제 해보자고 했던 건데 그래도 여유 있게 잡았는데도 끝까지 좀 준비가 안 돼서 막 마지막에 막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려가 현실로. 그날 뭐 이거저거 하느라 막 팟캐스트 녹음하고 가고 그랬는데 맞아요. 여기 겹쳐가지고 또 막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라도 녹화하면 되는데 본인이 녹화 안 하겠다 녹화를 안 켰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공개되는지 알았을 텐데 제가 한 거 앞부분만 지금 유튜브에 그 프라이빗으로 44비츠 TV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몰랐어요. 이제 네. 그거는 보고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낙견님이 발표하신 거는 못 봅니다. 근데 어차피 좀 글로 정리를 하고서 뭐 잘 되면은 저도 한번 유튜브 촬영에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래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인강처럼 하는 거예요, 인강처럼. 그러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도 하나 샀어요. 와. 유튜브들만 쓰는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크가 아니라. 핀마이크. 네. 네. 소니 건데 목이나 이제 옷에 걸 수 끼우는, 끼울 수 있는 네. 그런 마이크가 있어서 그게 거의 유튜브의 필수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결하는 거 없이 바로 여기다 네. 놓고서 녹음한 다음에 어차피 요새 프리미어 보니까 그냥 여러 군데서 음성 소스를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싱크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르고 그것만 쓰는 거죠. 옛날처럼 이렇게 손뼉 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말하면 알아서 동기가 와. 딱 맞춰줘요. 그래서 프리미어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전 CC 예전부터 구독하고 있긴 해요. 와, 역시 전문 앱 구독자.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걸 써서 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준비를 해서 근데 그 준비가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것도 데드라인을 빨리 잡으셔야죠. 여기서 저지르면 언젠가 한다. 1월 전에 해야죠. 그럼 1월 전에요? 그러니까 1월이 지나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차피 설 연휴가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빡세. 안 그러면 계속 못해요. 그렇지. 근데 그래도 되게 좋았던 거는 다들 루비 쓰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다들 이제 각자 도생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고 여기저기서 소수 언어 사용자의 소수 애환. 소수 언어라고 하긴 좀 그래도 메이저 쪽이긴 하죠. 정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러스트 고 이런 거보단 메이저예요? 고는 요즘 많아요. 원래 예전에 그 대체 언어 축제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뭐 제한 언어 축제 뭐 이런 거. 제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쪽 가야지 좀 마이너리티한 거. 너무 마이너의 기준을 낮게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루비는 뭐 사실 언어 순위 같은 거 봐도 항상 아직까지는 10위 안에 들어있죠. 아니, 우리나라 수준을 봐야죠. 우리나라도 은근 많아요. 은근 많은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제 은근 쓰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언급해주세요. 생각나는 회사 있으면. 그 캐시노트라고 한국신용데이터?
그 네. 소상공인들 카드 문자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기도 카카오 투자받아서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잘 나가는 회사는 돈도 잘 벌고 거기도 레일즈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캐시 슬라이드. 네, 캐시 슬라이드 어. 캐시 슬라이드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프로그래머스. 네, 프로그래머스라고 오, 저희 그래. 그 뭐죠? 채용 사이트 네. 겸 뭐 코딩 문제 푸는 사이트 그거 아세요? 만드는데도 프로그래머스에서 판교에다가 이렇게 광고하고 있잖아요.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코드조차 자바스크립트로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루비로 아이디어를 냈대요. 루비 네. 코드로.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었잖아요. 어. 대중적이지 않다는 의미죠. 아니에요. 사람들 보면 그게 자바스크립트인지 루비인지 모를 거야. 맞아요.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적어도 파이썬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코드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 네. 코드 리뷰까지 해서 작성하셨다고 했는데 올렸는데. 코드가 중괄호랑 그 소괄호랑 거꾸로 됐어.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광고였다고 네. 하고. 그리고 뭐 아무튼- 루핀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맞아요. 예. 약간 남자 옷 모음 사이트? 지그재그의 남자판? 아, 네. 그러니까 은근 많아요. 잘 안 알려져서 꽤 있네요. 그렇지. 또 그런 회사에는 이제 레일즈 안 하던 분들이 가도 레일즈 충분히 배워서. 근데 이 모임이 지금 처음이라 그렇지 계속 반복되다 보면 더 많은 회사들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래서 다들 그런 좀 목마름을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모임이라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끝나고서 발표 끝나고서 네. 이렇게 얘기할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모임 항상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가시더라고요. 와. 다행히 그때 이제 저희 장소를 메가존에서 정해 주셨었는데 거기 좀 장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임을 하기 되게 좋았어요. 발표한 장소 따로 있었고 뒤쪽은 안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무 이후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네. 비어 있어서 그냥 거기 빈자리 가서 얘기도 하고. 한 세 그룹 정도 나눠져서 네. 자연스럽게 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루비 이야기를 할 게 많은 거죠. 원래는 약간 뻘쭘해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네. 이러는데 네.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뭐, 개발자들이면 페북 다 쓰지 않을까요? 뭐 페북 그룹. 요즘에 페북 그룹에 글이 잘 안 빠져서 저도 페북 그룹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또 그거 말고 대안이 딱히 없죠. 없어요. 하나 있죠. 뭐야? 카카오 채팅방. 요새 많이들 하시긴 하더라고요. 젊은 네. 친구들이나 이쪽은 저는 진짜 거기서 대화 못 하겠는데 네. 그게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픈 채팅을 아예 안 해봤었거든요. 네. 들어가 보니까 막 링크 공유하는 방도 있고 그 개발 주제로 대화하는 방도 있고 저는 저희 개발자 있는 방도 나오는 판국인데, 아, 네. 지금. 근데 저희 개발자 중 한 분이 거기 되게 많이 들어가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막 정보 공유하고 거기서 막 되게 유명인지더라고요. 와. 재밌었어요. 아, 당근마켓 개발자분 중에 네, 한 분이 한 분이 재밌었어요. 그거 보여주시는데 젊은 이런- 층이 많이 쓰신대요. 그분은 젊은 층 아니에요. 그분은 아닌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 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뭐 스위프트 이런 거 해도 페북도 물론 조금 있지만 학생들은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그냥 부담 없이 막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못 하겠는데 노티 트는 거 안 불편한가? 노티는 우선 끄면 되는데 네. 문제는 그 빨간색 숫자가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배치가 안 노티는 커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찝찝한데 아, 또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 요즘 카카오톡 잘 안 쓰고 페메 쓴다고 하니까 그래 불리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거기 오픈 채팅도 들어가 보니까 아예 프로필 따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 거 그냥 맞아, 쓰는 게 맞아. 아니라 아. 프로필을 따로 생성을 해서 그냥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짜 부담 없이 익명성이 약간 보장되는군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걸 뭐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그냥 들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제 프로필 쓸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하나 만들어 쓸 수 있고 좀 그런 건 있긴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페북 그룹을 만들어야 되나? 슬랙도 있긴 한데 슬랙은 이게 좀 힘든 것 슬랙은 같고 좀 너무 많아요. 슬랙은, 네. 아니면 그 44비트 슬랙에 다 통합하든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려면 진짜로 깊은 만남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이 모임을 운영하겠다. 사람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 연결되고 대화가 그런, 좀 많이 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다 없애고 있거든요, 하나씩. 열심히 들어간 다음에 하나씩 빼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늘어나. 그래서 또 없애고. 근데 이렇게 많으면 또 컴퓨터가 느려지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아마 오셨던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릴 것 같고 저희가 아마 패트리온이 아니라 그 어디였죠? 페스타 사이트가 제가 듣기로는 이게 행사 끝나고 나서 수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스탠다드 아웃이든 어디든 해서 아마 새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되면 좋겠네요. 서초루비. 다음엔 저도 가볼게요. 그래요? 파이썬을 버리시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와서 그거 해야죠. 파이썬 나쁜 놈 뭐 이런 거 해야 돼. 네? 아니에요. 파이썬 써본 사람의 진짜 루비 사랑. 왜 이래요? 루비 한 글자도 몰라요. 이런 아시잖아요. 이름만 알아요, 이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미지 변환 작업하는 부분을 람다 엣지를 써서 좀 바꿨잖아요. 저희 새로 들어오신 인턴분이 이거 작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CP가 같이 해주셨었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개선된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사실 말로만 해주고 람다 엣지로 이게 실시간 이미지 처리하고 웹피가 됐으면 좋겠다고만 말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세세한 건 이분이 다 해주셨는데 우선 이분이 이제 글을 적었거든요. 저희 당근마켓 블로그로. 네. 그거를 AWS 유저 그룹 페북에 공유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이 공유됐어요. 공유가 78건 되고 좋아요가 170개 넘었던 것 같아요. 이 낙교님 말이 도커보다 못하다는데 너굴님이 쓴 도커글보다 못하대요. 도커글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페이지에서 한 200건인가 넘게 공유됐죠. 네.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PV도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 제목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굳이 도커를 왜 쓰나요? 쓰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보고 공유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 람다 엣지로 이미지 변환하는 게 이제 성공적으로 잘 전환이 됐는데 네. 이게 이게 저희가 왜 생각한 거냐면 예전에 제가 거의 3년 전에 이 회사 창업하면서 썼던 글이 있거든요. 그 썸네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하면 그 트리거 이벤트를 받아서 람다가 이제 이미지를 썸네일 사이즈별로 미리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게 CF 붙어가지고 이제 지정된 그 폴더에 이제 이미지를 서빙하는 구조였는데 그때 만들 때도 사실 예측하긴 했죠. 이거 나중에 바꿔야 된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VCNC에서 실시간으로 변환하는 걸 이제 자체 구축, 엔진엑스로 자체 구축하는 글이 있었거든요. 스키안가 그걸 네. 쓰는 거죠. 네. 스키아 라이브러리 써서. 엔진엑스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변환 서버를 직접 돌렸어요, 거기서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서버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는 솔루션을 찾아서 그때 람다 했던 거거든요. 그때 람다 엣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그때 람다 엣지가 없었고 그때 하려면 람다에 막 API 게이트웨이 붙여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아직 잘 모르고 해서 그냥 그 상태로 놔뒀는데 이제 3년이 지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3벌씩 만드니까 이미지 100개 올리면 300개 되고 1000개 올리면 3000개 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문제였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트래픽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지를 이제 그냥 서빙하면 트래픽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웹피를 쓰면은 그걸 한 20%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웹피 포맷을 쓰면 이미지 트래픽이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그냥 다죠. 거의 대부분이죠. 트래픽, API 트래픽 이런 건 작고 이미지 맞아요. 트래픽 훨씬 크니까. 저희는 사실 영상 서비스를 하니까 음. 이미지 정도는 그렇죠. 별로 신경 안 쓰고 맞아요. 근데 저희도 하긴 보니까 지금 그게 저도 깜짝 놀랐던 건데 그래도 아마 써 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몇 건 올라온다고 했었죠? 이미지가 꽤 많았는데 뭐 글에 써 있었는데 1억 건 몇천 건. 1억 건 아니고 1억 건 넘죠. 저기요 당근마켓이 근데 그게 몇십만 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면서 아. 하루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처음 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쪽을 보진 않았으니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요즘 이미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한 포스트에 여러 개 이미지 올릴 수 있어서 그런 거죠? 10개 정도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미 글이 그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싶긴 했어요. 10개까지는 사람들 대부분 안 올리고 한 3, 4개 많이 올려봤자 그 네. 정도인데 또 이미지를 많이 올려서 그걸 웹피로 하면 20% 줄이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기존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웹피로 일괄 전환을 못하면 일괄 전환을
하면 사실 상관없는데 아이폰이 웹필을 지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과일 전환을 못 해요. 그럼 웹필을 지원하려면 6번을 만들어야 돼요. 웹필까지 해서. 그래서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결국 실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게 태스크에 올려놨었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로. 되게 오래 보군이 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꽤 오래됐어요.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데, 이제, 피처 개발 쪽이 우선순위 높으니까, 이런 쪽은 거의 못 건드렸고, 저도 이제 거의 인프라 쪽 많이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 좀 떨어지긴 했었죠. 당장 할 일에서. 근데 어쨌건 이번에 인턴 들어와 주시면서, 아니, 저희가 약간 그거 생각했었어요. 구글에서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서머 오브 코드. 네, 서머 오브 코드라고, 서머 오브 코드라고, 네. 이제 아마 프로젝트 단위로 할 일을 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인턴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인턴 프로그램은 인턴 아니고, 프로그램. 저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윈터 코딩인가 하면서 썸머 코딩인가 아무튼 그래서, 그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가 프로젝트를 하나 딱 띄어요. 그래서 이 방학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이 현업 개발자랑 같이 끝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 띄우고 거기에 이제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고 학생들이 맞아요. 이 회사에서 그걸 딱 뽑아서 이 사람은 딱 이걸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턴들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회사도 뭘 시켜야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 끝나면 인턴이 얻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인턴 할 때는 명확하게 과제를 한 3개 했어요.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보기를 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썸네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과제들이 뭐였냐면 또 저희 서비스 도메인 지식이 많이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희 서비스를 막 파악하고 하려면은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2달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미지 썸네일이 있었고 이분이 와서 잘 해주신 거죠. 이제 이건 끝나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셨어요? 그쵸. 이분이 생각보다 진짜 빨리 해주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학생이고 그래서 2달 동안 이걸 하거나 혹은 뭐 1달 정도에 끝내고 다른 걸 하겠지 이렇게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끝내주셔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묵었던 과제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네, 좋은 분을 뽑으셨네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이게 일하던 사람들은 하나에 딱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딱 하나 정해서 그것만 펴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건 새로 들어오셔서 다른 맥락들 다 일단 신경 안 쓰고서 그것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잘하시기도 하고 두 개가 맞아서 빨리빨리 하신 것 같아요. 사실 AWS도 컨셉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기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람다 엣지 같은 것도 잘 파시고 되게 잘 쓰셨던 것 같아요. 저도 람다 엣지 처음 그런 봤었거든요. 쓰는 거. 지식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람다나 뭐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와서 많이 엣지는 보시고. 와서 이제 처음 하셨던 것 같고 네. 처음에 맞아요. 이제 제가 AWS 람다 좀 엣지를 쓰시긴 써고 했어요. 뭐 이렇게 네. 했으면 좋겠다 정도? 그건 있었어요. 저희가 그분 좋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서 이제 도커로 아예 컨테이너로 저희가 만든 서비스까지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저희가 약간 인턴 프로그램 같은 거 참가를 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면접을 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저희가 낸 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낸 과제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후보자들을 쭉 보는데, 배포까지 잘 성공한 케이스가 한 3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HTTPS까지 적용돼 있었고, 그건 이제 시스템상에서 해준 것 같은데, 애저 서비스에서. 그것까지 하셨었고, 그리고 어쨌건 그 방식에 대해 잘 설명하셨던 유일한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기본이 탄탄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해서도 새로운 거 쓰면서도 금방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뽑은 게 아니고 그분이 당근마켓에서 선택해 주신 거군요.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네. 인턴 그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 통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인턴들이 여러 명 있고 회사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선 마음에 드는 후보자들 뽑고 이제 후보자들은 여러 회사를 이제 면접 보고 이제 최종 결정해 주는 건데 요분 이제 잘하시다 보니까 다른 회사랑 저희랑 이렇게 있다가 저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해 준 거죠. 가장 뛰어난 분이. 여러분 당근마켓이 이렇게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거 약간 인연이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은 못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9XD랑 GDG랑 할 때 네. 플래닛 해커톤이라고 할 때 이제 처음으로 회사에서 후원을 해봤거든요. 많은 돈 아니었고 이제 거기서도 많은 돈 원한 거 아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 한번 해봤는데 이분이 거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좋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영향으로 이렇게 온 건지 이 최종 결정할 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때 저희가 썼던 돈이 100만 원도 안 되지 않나요? 100만 원도 안 돼. 한 50만 원도 안 했어요. 간식비 정도 그냥 주신 점심비를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거구나. 저희가 아, 네, 가서 결제했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후원하고 그 로고만 있고 거기에 이제 있던 직원들이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랑 아이폰 개발자분이 직접 가서 앞에 원래 소개하는 시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소개하고 그러긴 했죠. 음,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해요. 약간 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후원할 때 다른 회사들은 부스 차려가지고 개발자도 아니고 채용팀이 와서 그냥 앉아있거든요. 네. 그냥 약간 말 걸기도 뻘쭘하죠. 어차피 개발자 아닌데 뭐 물어봐봤자 뭐 연봉 높나요? 뭐 애매하게 물어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근하나요? 네. 그런 식의 후원보다는 우리 개발자들이 직접 가서 뭐 발표하거나 그냥 부스 차리더라도 개발자가 앉아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후원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이왕 빠진 김에 한 번 더 빠져보면 제가 예전에 해커엑스라는 행사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해커엑스는 어떤 행사냐면 그 회사가 한 7개, 8개 정도 오고 그 사람들이 한 5, 60명 정도 와요. 일반적인 구직자는 아니고 그냥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다른 회사들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한 사람당 한 3분 정도 회사랑 만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만나는데 저도 이제 그냥 다른 회사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한테 메일이 오기를 해커엑스를 한국에서 처음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니까 가봐야지 하고 이제 갔었는데 회사가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분야면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A라인, B라인이 있어서 A라인에 내 회사, B라인에 내 회사 이렇게 앉아있는데 뭐 비트코인 쪽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안 가고 이제 파이썬 쓴다고 하면 이제 갔거든요. 갔는데 개발자가 없으면 일단 흥미도가 한 50% 깎여요. 물어볼 수 있는 담당자분이 예, 그쵸, 개발자가 그쵸. 없으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또 해커엑스에서 잘 안내를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앉아 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8회사라고 하면 한 회사 빼놓고는 다 개발자분들이 직접 나오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HR분은 옆에서 이렇게 기록만 하시고 개발자랑 직접 이야기하게 돼요. 실제로도. 그 업무적인 얘기도 하고 뭐 너네 회사 뭐가 어려워? 내가 만약에 가면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 3분만 준다는 거예요? 네, 딱 3분 줘요. 3분만 얘기하고 네. 다음 회사 또 네, 얘기하고 그걸 스피드 미팅?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일단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회사를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으로 왔어요. 내가 막상 지금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 시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를 알아봐야 되지? 좀 깜깜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갔다 오니까 파이썬 개발자 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구나. 약간 안심도 되고 시장 규모가 일단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안 그래도 해커엑스 이번에 또 열린다고 해서 아,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신청할까 말까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죠. 네. 해보세요. 루비 회사가 있으면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마 루비 회사를 하나만 오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다른 루비 회사들 여러 군데 컨택해서 루비 회사를 다 모으고 개발자도 루비 개발자를 다 모아서 아마 이렇게 근데 추가적으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날짜를 아마 그렇게 다르게. 아 그래요? 네. 하루만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막 신청을 하는데 그 회사를 묶어가지고 개발자도 네. 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크게 두 트랙이 있었던 거예요. 파이썬 비트코인. 장고랑 네. 비트코인이랑.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랑. 재밌네요. 그게 원래는 아까 한국에서 처음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음.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했나 봐요. 뭐 지금 유럽에서도 하고 꽤 많이 한다고. 재밌는 모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스타트업 뭐 그거 티켓으로 사면 한 명 참석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명 참석하려면 좀 비싼 티켓 사고. 네. 뭐, 그래서 제가 신청하고 CP 한번 갔다 네, 오시라고 그러겠네요. 했었거든요. CTO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되게 비쌌겠네. 다른 그러니까 2명 오는 회사들은. 애들. 네, 좀 2명, 3명 오셨었어요. 두 명 하는 거 보니까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부터 아. 시작하더라고요. 스타트업은 좀 싸게 해서 한 30만 원, 네. 40만 원에 이제 준다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때 하셨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열리긴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네, 많이 아무튼 갔었네. 람다 엣지로 이거 변환한 걸 했는데 네. 옆에서 보면 약간 해결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딱 한 번 알려주고 제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으니까 모았던 링크들도 알려주고 했는데 옆에서 막 하면서 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람다 엣지로 그냥 이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게 4단계 리퀘스트가 있거든요. 그 람다 엣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는 뭐 뷰어 리퀘스트 조작하고 막 저는 사실 액셉트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액셉트 헤더에 원래는 나는 이미지에 웹피를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정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분이 이미지 액셉트 헤더를 보고 딱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 이상적이다. 왜냐면 안드로이드인지 아이폰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액셉트 헤더에 이미지 웹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애한테만 딱 주면 되니까. 그래서 다 만들고 앱에 딱 하려고 했더니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얘들은 이미지 액셉트 헤더가 없어. 얘들은 그냥 다 받을 수 있대요. 별표예요. 아이폰은 이미지 슬러시 별표고 안드로이드 별표인 거예요. 네. 얘네들 도대체 모바일 진짜 OS 만든 애들 웹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막 이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래서 또 그걸 바꾸고 또 이분이 또 한 번 보고 그 응답을 쭉 보다가 트래픽이 안 떨어지는 거 보고 웹피 적용이 안 됐구나 뭐 이런 그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는 딱 성공한 사례 하나밖에 못 잡긴 하는데 그런 얘기도 써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근데 또 그럼 너무 길어지고 약간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찾기가.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인턴으로 들어오신 분이 글을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AWS 서밋에서도 발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탑실한 내용들이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하실진 모르겠는데 관심이 신청은 하실 것 같긴 해요. 제가 신청해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트랙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교님도 신청하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시한 거 신청했거든요. 제가 그분은 하면 무조건 될 것 같고 낙교님은 안 될 수도 있다. 아무튼 혹시 잘 되면 그걸 4월에 하거든요. AWS 서밋을 아마 코엑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트랙에서 들으면 이제 그런 삽질이나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기대해 볼게요. 제가 마켓이 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주가요? 주가 이미 다 올라왔어요. 주가요? 네. 진짜 주가요? 그거 말고 이름이 이렇게 이름값 이미 올라. 널리 알려지는군요. 근데 그냥 알아서 뭐 요즘에. 이것도 딴 얘기긴 하지만 확실히 지금은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회사가 잘 되는 거에 비해서 이름값이 너무 엄상세긴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름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이것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아직은 개발자분들은 당연하게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사람도 적기도 하고 채용을 뭐 전면적으로 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규모가 다르잖아요. 다른 회사들 하는 거랑.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 연령층이 좀 현재 개발자층이랑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는 타겟 국가가 아예 달라요. 아예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아니면 저희 서비스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도 재밌는 얘기 들어보면은 개발자분들이 아는 경우는 부모님이 쓰신다거나 그런 얘기 가끔 아내가 쓰거나 뭐. 네, 아내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저도 그제 개발자 이제 가서 막 20대 후반 이런 친구들한테 막 당근마켓 이야기를 하면 어머님이 잘 쓴대요.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서비스를 만들면서 어머님이 잘 쓴 서비스라니 이 개발자의 어머님이라니 좀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앞으로 기대가 되긴 해요. 우리는 진짜 타겟 유저층 넓어서 다른 서비스는 대부분 이제 500만이나 200만, 500만, 뭐 700만 이쪽에 정체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 타겟층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크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죠. 아무튼 CTO님의 희망 섞인 발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지난 뉴스긴 한데요. 이거 링크가 너무 아쉽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기사를 IT클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 전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던 거예요. 네. 그때 얘기하려다가 이제 좀 밀려서 얘기 못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밑에 링크는 살아있긴 해요. 그러니까 IT클이 지금 닫혀버리면서 예전 거 다 닫아버리셔가지고 접속이 안 되긴 하는데, 요건 이제 링크 빼고, 이게 원 소스가 외국에서 이제 공개된 100개의 워스트 패스워드 이제 공개된 게 있었거든요. 안 좋은 비밀번호인 거죠? 네, 2018년에. 네. 작년에 안 좋은 최악의 비밀번호 탑 100을 공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지금 23위에 도널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도널드 덕의 도널드는 아니죠? 아니죠. 네.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지을 때 애용되고 있는 최악의 패스워드라고 네.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선정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요게 좀 재밌었어요. 도널드가 23위에 랭크돼 있던 게 좀 재밌어서 요거를 좀 써놨었거든요. 1위부터 잠깐 보면 1위가 역시나 1, 2, 3, 4, 5, 6이군요. 2위가 저는 더 재밌어요. 인풋 패스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넣은 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패스워드. 와. 그래서 3위는 좀 괜찮지 않아요? 1, 2, 3, 4, 5, 6, 7, 8, 9까지 했잖아. 기니까. 네. 기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예전에도 저는 기억나는 게 옛날에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막 학생들 알아볼 때 고시원 사이트들도 보면은 이게 걔네가 기본으로 만들어진 어떤 솔루션 같은 걸 쓰잖아요. 네. 그럼 게시판이 다 암호 걸게 하는 그런 걸 써놨어요. 음. 완전 옛날 게시판에다가 맞아요. 암호 번호 써놨는데 암호 자리 쓰고 네 자리야. 그럼 저도 막 쳐보는 거죠. 0000, 1111, 1234 눌러보면은 남의 글이 보여요. 아. 그런 거 이제 약간 좀 참고를 해서 상담하는 너무 뭐 전화도 해야 되고 네. 가격도 궁금하고 안 알려준 데도 많으니까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짓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사람들도 귀찮아서 저도 이제 요즘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저기 분당구 도서관의 사이트에 지금은 얼마 전에 그 예전 말한 이상 서버비 비싸게 네, 교체해서 네,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유 게시판에 글을 쓰면 비밀번호를 써야 돼요. 난 로그인을 했는데 글 쓸 때마다 비밀번호 넣어야 되니까 다시. 내가 어떻게 이 비밀번호를 글마다 기억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뻔한 비밀번호. 음. 딴 사람 것도 열려요. 다 똑같아. 1234, 네. 1111, 뭐 0000, 0011 뭐 이런 거. 네. 근데 낙교님 왜 암호를 길게 써야 되는 거죠? 아, 뭐 암호를 길게 써야 된다기보다도 이제 암호를 길게 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들에서 막 대문자 섞어 써라 아니면은 뭐 특성 기호 써라. 근데 네. 막상 암호 길이는 10자도 안 돼. 그런 웹사이트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비밀번호의 강도를 계산을 할 때 쓰는 방식이 이제 엔트로피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엔트로피가 저 잘은 몰라요. 이제 정보이론에서 쓰는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얘기했던 잘은 모르지만 누구죠? 셰넌이요? 채넌. 네. 클로드 셰넌. 채넌. 네. 클로드 채넌이 만든 그 이론인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만든 정보이론에 정보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정보의 복잡도라고 해야 되나? 복잡도라고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있는데 엔트로피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그냥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늘어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로그 2로 계산을 하면 그게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이 암호는 풀기 어려운 암호인 거죠. 네.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의 풀이 우리가 쓰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뭐 65,00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65,000개 단어 중에서 내가 하나 선택해서 암호로 써요. 그러면은 그 단어의 엔트로피는 계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65,000개 중에 하나 뽑은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사전 공격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기법이거든요. 그러면 65,000개는 2의 16승이에요. 그러면 로그 2로 봤을 때 16인 거죠. 그럼 그걸 16 이제 비트 엔트로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비트 엔트로피면은 사실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제 길이로 봤을 때는 한 10글자 정도 되면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알파벳 기준으로 봤을 때 한 글자가 26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문자 포함하면 이제 52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엔트로피가 그거보다 좀 높게 나올 거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은 엔트로피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으로 쓰는 게 그러니까 길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암호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긴 해요. 이게 요거 좀 잘 설명한 만화가 하나 있어요. XKCD에서 나왔던 그 패스워드 스트렝스라는 이 만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잘 해설이 되어 있진 않은데 네. 여기서 지금 뭐 요 링크는 걸어 놓을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네모가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1 엔트로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사례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알파벳 기준으로 엔트로피 계산한 건 아니고 이게 위에 언커먼이라고 우리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 집에서 단어 하나 뽑아온 거예요. 지금 이거 계산해보면 16 엔트로피로 나오거든요. 이게 65,000개 중에서 하나 뽑아온 거예요. 그 단어가 지금
트로바도우라는 단어거든요. 이상한 단어예요.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안전하겠지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단어에서 이게 16 엔트로피고 단어에서 요 캡스 첫 글자를 대소문자로 할 거냐. 1 엔트로피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5를 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0이냐 0이냐 5냐 그 두 개로 바꿨을 때 이제 1 엔트로피 추가되고 그런 게 3개가 있는 거고 뒤에 기호 하나 넣고 막 그런 것들 더해서 보면은 이게 28 엔트로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낮은 굉장히 깨기 쉬운 암호라는 거죠. 여기 설명하는 거는. 근데 물론 이제 계산 방식이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 계산할 때.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쉽다는 거고 뒤에 나온 예제는 이제 일반적인 단어 2048개 정도 되는 단어에서 4개를 뽑아서 그걸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이제 단어 하나가 2048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2048이면 11비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요 단어 4개를 조합을 하면은 11비트 곱하기 4에서 44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아까 전에 봤던 복잡해 보이는 막 기호 섞여 있고 숫자 섞여 있고 그거보다도 안전하다는 거죠. 실제로 요 암호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파벳 그 비트 수로 계산해서 길이로 계산해 보면은 훨씬 더 높은 엔트로피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단어로 하는 게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 훨씬 더 강력한 암호인 거죠. 저 위에 건 이제 아까 전 거는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사람도 맞아요. 까먹고 네. 근데 암호화 그 엔트로피도 낮은데 뒤에 거는 기억하기도 쉽고 엔트로피도 높다는. 지금 이제 기본.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첫 번째 예제 암호가 TR0UB4DOR M% 3. 3 이거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뒤에 암호는 Correct Holds Battery Step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단어 4개를 조합한 거죠. 근데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근데 진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암호를 일단 막 10글자도 못 쓰게 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네이버도 제 생각에 16글자인가? 12글자인가?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어렵더라고요. 보면은 미국에 NIST라고 뭐 미국 표준협회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비밀번호 관리 규칙 같은 걸 이제 적어놨대요. 비밀번호는 이 정도 돼야 된다 해서 그때 맥스 제한도 있었고 뭐 특수 문자를 섞어야 되고 막 이런 제한들을 넣어놨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그 정부나 이런 데서 계속 그런 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막 널리 퍼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원래 생각해보면 한 7, 8년 전만 해도 암호 그 정할 때 규칙이 없었어요. 규칙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요? 예. 아닌데. 규칙이 없었어요. 특수문자 뭐 이런 게 초기엔 없었어요.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없었지만 길이 제한만 있었죠. 길이 제한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특수문자를 꼭 넣어라 뭐 이런 제한이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막 이슈가 되고 하면서 우리도 특수문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약간 강제화해버렸어요, 정부가. 그렇죠. 문법으로. 근데 그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NIST가 최근에 이걸 다 풀어버렸어요. 반대로 네. 최소 8글자는 하되 맥시멈은 제한하지 말라 이런 걸로 바꾸고 뭐 특수문자 뭐 이런 제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 그랬냐면 특수문자를 꼭 한 번씩 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 브루트 포스 공격이라고 무차별 대입 공격에 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외 케이스를 만들어줘요. 그게 없으면 막 섞어서 이제 얘들은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쵸. 뭐 이상한 걸로 다 해봐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브루트 포스 공격의 예외를 다 없애주는 거죠. 얘는 특수문자 한 번 썼으니까 이거 빼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엔트로피 관점에서 봐도 단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단어에다가 앞에 한 글자 대문자 소문자 쓰느냐 이런 거는 단어에서 다시 한번 조합을 해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네. 브루트포스를 할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그냥 금방 뚫리는 정도의 대응이기 때문에. 근데 길게 되면은 사실 길이도 추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그걸 다 해봐야 되는데 그냥 긴 것만으로도 이미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8글자에서 16글자 해놓으면 해커한테 이거 도전 의욕을 해커 불러일으키는. 소스를 좀 적게 써도 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알려주는 꼴이에요. 힌트까지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NIST 최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 힌트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그 비밀번호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놀리지 베이스드 어센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 질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가 제일 좋아했던 팀은 어디냐 뭐 네. 이런 것도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건 좀 충격적인데 이건 약간 정부들도 요즘에 그 룰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면 이걸 적용할 만하거든요. 이게 뭐가 있냐면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두지 말라 그래요.
비밀번호 유효기간 둬가지고 사람들이 막 제발. 바꾸다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는 애들도 있었던 거예요, NIST에. 근데 비밀번호 유효기간을 뭐 털리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유효기간을 두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잘 외우고 있고 안 털릴 그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바꾸는 게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뭐 ISMS나 막 이런 거 하면 강제하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왔나 찾아보면 미국의 NIST에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저기는 바뀌었는데 여기서는 그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하고 있는 거. 근데 이 현상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그 기준이 NIST에서 왔는데 일본도 그래서 일본은 한때 블로거들이나 그 보안 쪽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썼어요. 미국의 NIST 기준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시피님 글 한번 써주셔야겠는데요. 전 못 써요. 근데 사실 DB 저장할 때는 어차피 해시카만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길이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하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게 DB 저장소의 용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요새 힙하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최신성 가진 좀 사이트들 보면은 사실 길이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맞아요. 그냥 원패스워드 전 쓰는데 원패스워드에서 조합을 해주는 게 아까 4단어 조합했잖아요. 10단어까지 조합을 해줘요. 10단어 조합하면은 영어 단어가 5글자 정도 된다고 치면은 50글자에다가 중간 연결어까지 포함하면 한 60글자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의 그냥 만들어지거든요.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게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되게 답답한 거죠.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단어 제한, 그 길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단어로 만들었는데 16자 넘어가 버려. 안 만들어져. 또 규칙 바꿔서 이제 무작위 생성으로 만들고 막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네. 답답해. 약간 정부가 예를 들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보안 때문에 보안이 진짜 허접한 사이트들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뚫리라 그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걔네들한테 책임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막 계도하겠다고 옛날 방식대로 우리가 웹 서비스를 정부가 계도해 주겠다고 막 이런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사실 정부 기관에만 해야지. 근데 당시 웹 상황을 약간 이제 기억이 나는 건 평문 저장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브루트포스 공격에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DB가 털리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좀 좋은 룰이 있네 하고 도입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10년 전에 웹은 그냥 개판이지 않았나. 왜냐면 제로보드 같은 게 엄청 유행했었는데 제로보드가 거의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뭐 비밀번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받는 맞아요. 문화까지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근데 또 HTTPS를 쓰는 사이트는 없잖아요. 다 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커뮤니티 운영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느끼셨던 분 당연히 계셨겠지만 좀 민감하신 분들은 네,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왔었고 그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좀 각자 도생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한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부메랑처럼 돌아온 게 개인정보 다 공유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중국에 다 우리 비밀번호 다 나가 있어.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보를 쌓고 있는데 너무 털리기 쉽고 거꾸로 복구하기도 쉬운 상태였던 거죠. 네. 근데 네. 그렇게 긴 암호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가 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땐 2가지 정도의 뭐랄까 팁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길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길게 만드는 것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원패스워드 같은 걸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좀 모든 곳에서 다른 비밀번호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사이트마다. 모든 사이트든 뭐 서비스든 어디서든 다른 그러면 어떻게 비밀번호 쓰는 게 기억해요? 중요한 거죠. 기억 못하죠. 이제는 이제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떤 도구를 쓰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패스워드를 쓰고 있긴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원패스워드 팀 계정을 해놔가지고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낙교님도 그렇고 저도 원패스워드 개인 쓰다가 네. 회사에 이제 잔사 도입하면서 그 라이센스 이제 같이 쓰긴 하죠. 그러면 개인 계정은 그냥 없애버리고 쓸 수 있어요? 저는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한 걸 또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그걸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프라이빗 저장소가 같이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쓰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 쓰면 되죠. 개인 걸 넣어놓으면 돼요. 사실 개인 계정 따로 쓸 이유가 없긴 해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는 한은. 저는 이제 개인 거는 드랍박스 동기화하고 저건 이제 클라우드 동기화긴 하거든요. 그 차이가 있긴 해요. 좋은 회사네요, 역시. 근데 저희뿐만이 아니긴 해요. 원패스워드가 한때 애플 인수설이 있었어요, 작년에. 네, 그때 그랬던 이유가 애플이 원패스워드를 전사적으로 꽤 많은 규모에서 테스트로 도입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패스워드가 애플에 인수된단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린 인수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원패스워드 분이요. 네, 원패스워드 제작자가 처음에 혼자 했거든요. 네. 혼자 개인 개발하다가 와. 이제 이걸 점점 키워간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러면서 결국 원패스워드가 아이폰에 iOS에 통합됐죠 약간 지금 그 암호 자체를 아이클라우드로 계정 그 관리하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원패스워드나 외부 서드파티도 열어줘서 iOS 쓰는 분들 같은 경우 원패스워드 쓰면 입력 폼 어디든 딱 갖다 대면 비밀번호에 대면 거기에 바로 원패스워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쉽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하면 바로 사이트 로그인 되고 이런 것도 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거는 이제 아이클라우드 쪽에 그거고 그래요? 원패스워드는 이제 그 밑에도 패스워드 고르긴 해야 돼요.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사이트 비밀번호 하나만 있으면 그 밑에 자동으로 떠 있고 그걸 한 번은 눌러줘야 돼요. 이게 점점 더 그런 걸 써야 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걸 안 쓰면은 비밀번호 입력하기 힘드니까 짧은 비밀번호 쓰게 돼요. 모바일에서 힘드니까 웹에서.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애플 비밀번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플 쓰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애플이 모바일에서도 막 비밀번호 쳐야 되고 가끔씩 지문신 실패하거나 그러면 또 네. 비밀번호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거 쉽게 만들어야 되나 하는 유혹에 시달리는 거죠. 애플 TV가 제일 심각해요. 애플 TV에 막 이거 리모컨으로 막 입력해야 되는데 네. 막 20자에 막 특수문자 하면 귀찮아요. 맞아요. 막 그럴 원패스워드 안 때마다 되고. 그냥 숫자로 1111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 이게 약간 좀 얘기가 벗어나긴 했었는데 뭐 아무튼 사이트마다 이제 다른 비밀번호를 써야 되는 거는 왜 써야 되죠? 그거죠 이제 과연 이 모든 사이트들이 다 보안 수준이 높을 것인가. 분명히 한두 군데는 허접해서 아직도 평문 저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걔들이 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건 너무 쉬워. 네이버에다가 그 아이디 비밀번호 똑같이 시도해볼 거야. 네이버, 구글 다음 네. 무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잘 먹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와서 난 네이버가 털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요소도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평문 저장한 데 거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뭐 기본적인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비밀번호가 털렸을 때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이트 가서 똑같이 입력하거나 브루트포스 그걸 기준으로 한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을 때는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들은 되게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위험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개인정보가 어쨌건 털리는 거니까 로그인이 된다거나 거기서 또 뭔가 카드가 등록돼 있으면 카드를 쓴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바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다른 비밀번호를 쓰면은 네. 사실 털릴 일이 없긴 하잖아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서 비밀번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빨리 생성해낼 수 있는 규칙이긴 한데 그 규칙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이제 사이트마다 다른 암호를 만들어 쓰고는 있는데 그게 약간 조합하는 방식 아닌가요? 네, 조합하기도 사이트 하고 네. 일부라거나 아니면 그쵸. 기호를 추가한다거나 뭐 도메인의 일부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건데 얼마 전에 보니까 레스패스라는 사이트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방금 LESS 네. 패스.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방식으로 조합을 하는 건데 그 조합을 좀 특이하게 해서 결과값을 보면 원래 뭘 조합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회사 서비스는 ondemandkorea.com을 접속을 하는데 아이디는 RACCONY라는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마스터 패스워드는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저만의 마스터 패스워드 하나를 입력을 하면 결과값은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값을 이제 그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러면 털리더라도 이건 뭐 굉장히 랜덤한 문자열로 지금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요런 서비스들도 원패스워드랑 원패스워드를 안 쓰더라도 이런 패스워드 안 쓰면 그 있다. 사이트에 항상 들어가서 네. 이제 해보거나 이건 아니면- 크롬 플러그인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런 플러그인 할 하면은- 수도 있겠네. 네. 이것도 좀 재밌는 서비스. 다만 이제 이 크롬 플러그인으로 할 경우에는 그걸 믿어야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제 약간 그 문제가 있죠. 마스터 패스워드가 네트워크상으로 전송되는 걸 약간 그쵸. 고려해야 되긴 그런 하죠. 것도 사실 원패스워드 쓰면 제일 큰 문제는 그건 것 같긴 해요. 결국에 마스터 패스워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마스터 패스워드는 결국에 내가 알기 쉬운 걸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거 결국에는 마스터 패스워드는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존 패스워드는 바꾸지 않는 게 맞긴 한데 마스터 패스워드는 결국에 바꿔주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카페 같은데 뒤에 카메라가 있고 하면은 사실은 네. 이제는 그거 보고 털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이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원패스워드가 이제 세션을 5분 정도 유지를 하니까 그 사이에 내가 자리 비웠을 때 네. 누가 와서 다 빼고 뭐 엑스포트를 해간다거나 그렇죠. 물론 뭐 엑스포트 할 때 뭐 다시 한번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좀 위험하긴 그 하죠. 이야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서 지난번에 에피소드 말할 때 iOS 캐시 안 날아가는 게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댓글에 어디 달아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이폰 그 맞아요. 목상이 저도 날아간대요. 봤어요. 네. 몇 분 원패스워드가 있다 날아간대요. 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클립보드 날린다. 네. 근데 원패스워드가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 원패스워드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보안에 열심히 생각한 분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우드를 제공하지만 일부러 클라우드를 제공 안 했었거든요. 계속.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털리는 문제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마스터 패스워드 말고 로그인할 때 액세스 키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첫 컴퓨터에 깔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들어가려면. 맞아요. 네. 그래서 단어들 막 이렇게 주고 하지 않아요? 아니요, 복잡한 그냥 해시 문자열 같은 문자열이었나? 숫자 문자 막 합쳐진 건데 시크릿 키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최초 컴퓨터 세팅하거나 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내 컴퓨터를 적어도 털리면 마스터 패스워드만 털렸을 때 문제인데 적어도 네가 마스터 패스워드를 털렸어요. 그래도 이 액세스 키를 모르기 때문에 액세스 키는 평소에 안 쓰거든요. 아예. 그래서 못 털어간다. 약간 이 개념. 그래서 그 처음에 원패스워드 딱 가입하면 이머전시 킷이라고 뭐 PDF 하나 줘요. 그거 출력해서 금고에 네. 넣어놓으라고. 거기에 네. 마스터 패스워드 적고 네. 거기에 시크릿 키가 딱 인쇄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이중 장치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비밀번호 조합하는 거 저도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네. 사이트에 뭐 몇 번째 글자 뭐 해가지고 뭐 겹치더라고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진짜 많이 겹쳐요. 제가 그걸 겹치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원패스워드에 넣고 알았어요. 알려주죠. 원패스워드는 같은 패스워드를 쓰는 사이트가 몇 개인지 쭉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원패스워드 그 와치타워가 또 좋은 게 어떤 사이트나 트위터가 어디가 털리잖아요. 그럼 그 털린 이후 내가 비밀번호 안 바꾼 것도 알려줘요. 아, 맞아요. 그 연동돼 있더라고요. 그 정보들이. 약간 깃허브에서 시큐리티 보안 알려주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안 쓰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조합하는 방식은 사실 빨리 버려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조합하면은 그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엔트로피를 별로 올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플러스로 더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방식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털린 상태에서 그렇군요. 그 털린 나무 베이스로 다시 브로드포스를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털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사이트 앞부분을 따서 네. 뭐 몇 글자를 조합한다거나 그런 규칙을 가지고서 생성을 하면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리는 그게 굉장히 잘 맞는 조합처럼 느껴지지만.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으면은 엔트로피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엔트로피가 떨어지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복잡한 글자인데 뭐가 있지? 뭐 엄청나게 복잡한 글자인데 사람들이 다 아는 단어야. 그러면은 이제 딕셔너리 모드에 들어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50단어, 50자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뭐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면은 되게 엔트로피가 높은 한 글자로 계산했을 때는 네. 근데 사전 공격에서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그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일단은 뭐 긴 게 좋고 단어 조합이 좋고 그럼 그런 정도 결국 팁을 알고 있어요. 단어를 조합해서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 나만의 단어를 만들어낸다. 뭐 이렇게 보면 되나요? 단어 조합해서 뭐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쉬운 단어를 조합한 거죠. 실제로는. 아니면 문장을 만든다거나. 그냥 컴퓨터가 알기 어렵게 뭐든지 단어 아니어도 돼요, 사실. AAA, 뭐 BBB여도 뭐 어차피 걔들은 브루스포스 공격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 몰라요. 똑같긴 하죠. 네. 근데 어쨌건 이제 그 만화에서도 아까 봤던 만화에서 얘기하는 게 단어를 4개 조합한 다음에 그걸로 내가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쉽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4개 정도 단어에서는. 근데 그럴 필요도 없고 원패스 쓰면 되긴 하니까. 네. 원패스워드 약간 찬양이죠. 아, 그쵸. 지금 근데 보면 원패스워드가 처음에 개인 개발하다가 지금은 연 이익이 50억에서 한 100억 사이라고 해요. 직원은 1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풀타임이 아니라 대부분 서포트나 알려주거나 이런 원격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팀은 여전히 작고. 멋진 회사네요. 그리고 여기도 어플라이트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친구 추천해서 가입하면 $2. 우리 방송 듣고 가입하실 분들은 이 어필리에이트 링크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CPA 키 그러게요. 링크 걸어놓을게요. 아, 네. 제 위에다 걸어놓을게요. 제 키도 없는데. 두 분은 회사에서 쓰고 팀이니까 있잖아. 제 걸로 걸어주세요. 개인 거 이제 안 쓰세요? 네, 저 게임 아, 가서. 걸어드릴게요. 네. 개인 거쓸 이유가 없어요. 회사에 평생 있어야 돼요. 저는 클라우드를 안 쓰는데 클라우드 낙교님 거 쓰세요. 아, 클라우드 안 그래서- 써도 있지 않아요? 저는 그냥 아니요, 이거 그 클라우드의 그 비용 원펄체이스라서. 라이센스죠. 네.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원타임 펄처스라서 저도 원타임이에요. 그럼 제 아내를 구독시킨 다음에 그래요. 이게 약간 돈을 받으려고 구독을 해야 돼. 이상한. 이게 약간 저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 원패스워드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냥 다른 대안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민감하신 분들은 원패스워드 줘서 위험하다라고 할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어쨌건 이제 우리 삶이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지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기까지도 거의 안 쓰거든요. 요거 관심이 있을 정도면은 개발자분들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 아내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신경 못 쓰긴 하거든요. 대부분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서비스보다는 원패스워드가 그나마 지금까지는 제일 안전해요. 네. 왜냐면 레스트패스닷컴도 서버가 한번 틀려버렸었고 R2주 비밀번호 뭐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R 비밀번호 관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걔들도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원패스워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크롬 플러그인 막 연동하는 쪽에 서버 딴 문제는 아니어서 약간 그냥 나는 좀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원패스워드가 제일 괜찮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크롬이 기본적으로 해주기는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쵸. 그래요? 그거가 크롬 그것도 지금도 한번 돼요. 털렸죠. 크롬이 비밀번호 저장되잖아요. 파이어폭스도 되고 네.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이제 몰라요. 직원분 처음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원패스워드 세팅 하거든요. 네. 원패스워드 세팅하면서 이제 크롬 비밀번호 관리 쓰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크롬 비밀번호 지우려면 이제 그 비밀번호 저장된 데 딱 가는데 거기서 크롬 비밀번호 가서 그냥 비밀번호 목록 있잖아요. 보기 누르면 다 보여요. 평문으로. 네네. 평문으로 다 보여요. 크롬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구글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윈도우라면 윈도우 데스크탑 비밀번호, 맥이라면 맥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크롬에 저장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패스워드 세팅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분 퇴사하면 어떻게 해요? 퇴사할 그게 때가 이제 좀 그것도- 문제긴 해요. 퇴사할 때 이분이 원패스워드를 쓰고 있으면 깔끔해요. 이렇게 백업해서 있죠. 금고 옮기기 기능이 있어서 이거를 딱 사이트 몇 개 골라서 이렇게 딱 복사가 돼요. 클라우드 네. 상에서. 근데 이제 만약 이분이 원패스워드를 안 쓴다. 그러면 이제 백업 기능이 있긴 한데 그게 다 평문으로 TXT 같은 걸로 내보내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평문으로 한번 나왔으니까 그게 이제 어디 돌아다닐지 모르는 그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번 쓰면은 계속 써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퇴사 선물로 원타임 펄처스를 지금 안 되지 않아요? 원타임 펄처스 이제 안 되죠. 없어요. 안 네, 되죠. 없어요. 그것도 차라리 문제고, 레스패스를 쓰던지 뭐. 그렇죠. 그것도 문제고, 이제 그분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결국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그 누군가 그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퇴사 그래도 옛날에는 그 뭐 공용 계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비밀번호 바뀌었을 때 퇴사자 생기면 바꿔주고 나서 그쵸.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주고 다 이걸 바뀌었다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원패스워드 팀을 쓰시면 그냥 관리자가 바꾸고 공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건 훨씬 낫죠. 공지도 안 해주잖아요, 사실. 옛날에 너구님도 잘 아시겠지만, 엑셀 시트에다 공유하고,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엑셀 시트에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막, 직접 만들어야 되나. 볼트를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있었죠. 그때. 근데 원패스워드로 하더라도 사실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사이트가 워낙 많고 요즘에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패스워드가. 그래서 사실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거를 하는 것보다 사실 그 그건 힘들죠. 서비스들 각각의 공용 계정 개념이 아니라 기업처럼 팀 멤버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맞아요. 베스트긴 해요. 오거니제이션 개념을 넣고 공용 계정을 없애는 게 베스트죠.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유할 부분이 없어지긴 하네요. 각자 그건 프라이빗에서 관리하면 되니까. 그러네. 그런 이유 때문에 그걸 많이 쓰는 거구나. 그래도 미국 애들 트렌드를 보면 약간 비밀번호를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워낙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개발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런 교육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약간 좀 교양처럼 이런 것도 얘기가 다뤄져야 되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트위터 같은 데서 보면은 트위터에서 예전에 비밀번호 한번 싹 바꾸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중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은 로그에 어떤 부분에서 실제 개발자가 거기 접근했다는 기록은 없긴 한데 로그를 다룬 어떤 부분에서 비밀번호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대요. 네. 단지 맞아요. 그 이유만으로 그거를 그게 왜냐면 유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트위터 자체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다 바꿔주세요라고 공지까지 한 거죠. 네. 자기들로 자신들의- 치면 이제 서버 로그에 그냥 프린트 한번 찍혔어.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찝찝한 거죠, 애들은. 사실은 뭐 그게 더 큰 문제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유출이 맞아요. 있었으면 진짜 더 나중에 어떤 뭐 개발자가 나중에 그걸 유출해와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긴 한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빡세게 관리하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미국에 가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디지털 라이징이 되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마케팅 도구로 가장 많이 쓰고 효과가 좋은 건 이메일이래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메일은 끝나고 아니에요. FC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SMS. 우리나라 다시 이메일이 뜨고 있어. 물론 저는 이메일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SMS에 비다. 근데 그게 그 이메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느리게 생각을 한대요. 느리게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그 미국 내에서 그렇게 보면 개발자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 인력이잖아요. 그렇죠. 소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수로만 보면 영향을 끼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이 웹에서의 어떤 사실상의 표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렇죠. 암호 네.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비스를 쓰면서 얘네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생기고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로 놓고 보면 개발자가 뭐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편이지만 어떤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영향력이 덜 가니까. 아니에요. 미국 똑같아요. 트럼프 아니 그거는 좀 이 IT 이슈랑은 다르니까요. 넘어가 줍시다. 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뭐 사실 최근에는 이제 어쨌건 생체 인증 같은 게 들어왔으니까 뭐 그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고 하지만 저 요즘 지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잘 인식이 안 돼서. 제가 겨울에 약간 저도 그래요. 습진이 가끔 네. 생기거든요. 근데 지문 인식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그 은행 앱이나 이런 거에도 다 지문 인증 걸어놨었는데 그거 다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X를 쓰시면 맞아요. 페이스- 요즘에 저는 지문인식이라 해서 무슨 소린가 했네요. 지문인식 지금 안 쓴 지 뭐 2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거- 아직 쓰고 있어요. 네, 홍채인식 삼성 갤럭시 노트 뭐. 얼굴 인식 가야 되나? 근데 어쨌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신기술이 저도. 사람들이 비밀번호를 점점 없애줄 수 있고 그래서 기술들이 막 발전되는 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몰라도 이제 심지어 나중에는 웹사이트 비번이 막 랜덤 생성되고 그거에 매핑되는 홍채 지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맥북 13인치 나왔을 때 터치패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터치패드가 아니라 지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터치패드 있는 애들만 지문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나온 모델도 그랬던 것 같고 엄청 큰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도 지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근데 컴퓨터는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거죠. 그게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는 입력하기 힘드니까 빨리 가는데 컴퓨터는 오히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신세계야. 원패스 쓸 때도 이제 그렇게 쓰면 되니까. 전 그래서 맥북 쓸 때도 요즘부터는 그 애플이 APFS라고 파일 시스템 바꿨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 키체인을 켜요. 컴퓨터에 전체 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잊어먹었을 때 이 디스크를 복원할 수 없거든요. 그걸 키체인 안 걸면 그게 다 복원되잖아요. 디스크니까. 그 디스크 8V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8V 맞아요. 8V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 회사에서도 너굴님이 그랬었나? 가이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키CL 키라고. 근데 기존에 좀 느렸어요. 애플 파일 네, 시스템 맞아요. 되기 전에 진짜 느렸어요. 켜지 말라고 가이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성능이 느려지니까. 맞아요. 그래요. 근데 애플 파일 시스템 들어가고 했었는데. 안에 암호화 칩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서 그걸 켜도 이제 성능 이슈가 많이 없어졌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IT 분야 쪽에서는
컴퓨터에 모든 게 다 연동돼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가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아무도 좀 복잡한 거 쓰라고 가이드 하긴 해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맥은 아무 거 계속 틀려도 제약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아마. 그러니까 음. 휴대폰은 맞아요. 이거 아이폰 틀리면은 막 나중에 가면 맞아요. 막 며칠씩 걸려야지 다 입력할 수 있거든요. 네. 컴퓨터 없어. 근데 컴퓨터는 그게 없으니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해킹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없으니까 사실 그것만 뚫고 들어가면은 안에서 데이터한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부분은 어쨌건 암호로 못 들어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암호로 못 맞아요. 들어갔을 때 디스크 떼더라도 거기서 이제 복원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라서 이게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가이드 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회사들에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이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암호 어렵게 쓰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말하다 보니까 그 생각나는데 그거 아세요?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컴퓨터 쓰다 이제 중고로 팔잖아요. 네. 그거 할 때 하드디스크는 떼고 팔아요. 음. 하드디스크는 떼가지고 전문 파괴업체에 맡기거나 이래요. 그래야죠. 중고로 그래서 하드디스크 빠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우리들은 막 그 디스크 수업 막 100번 돌리고 하는데 실제로 복원 가능하잖아요. 네? 복원 가능하다고 했던 몇 번 그 덮어쓰기 막 하면 되긴 하죠. 아, 예. 네. 그거 안 하면 이제 그게 엄청 오래 걸리니까 그러지. 그래서 막 요즘에 보면 구멍 뚫잖아요. 뭐 검찰 요즘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다들 IT 지식이 많이 올라와서 압수수색 오기 전에 뭐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디스크 막 뽀개놓고 네. 디스크에 구멍 뚫어놓고 물리적인 이러잖아요. 네. 예. 손상을 물리적인 게 짱이다 이러면서 근데 SSD는 안 되지 않아요? 정확히 모르겠다. SSD는 네. SS는 그 덮어쓰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지우면 깔끔하게. 맞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물리적인 특성이 남아있는 거라서 맞아요. 그렇다고. 자세히 SSD를 써야 됩니다. 보안을. 그렇군요. 네. 많이 이야기했네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주 설에는 아, 특별한 에피소드가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